모든 사람에게 잘하려는 순간 당신은 반드시 이용당합니다. 착한 마음은 미덕이지만 지나친 친절은 약점이 됩니다. 존중은 친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심함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 그리고 관계 속에서 진짜 존중받는 방법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은 차갑고 냉정하며 인간적인 따뜻함이 부족한 태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마치 누군가의 아픔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사람, 주변에 무슨 일이 생겨도 모른 척 지나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관심을 부정적인 성향으로 여기고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관심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관심은 결코 타인을 외면하는 냉담함이 아니라 자기 방어와 관계 정립을 위한 전략적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무분별하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원칙과 경계를 지켜내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요구와 부탁, 심지어는 은근한 압박까지 맞닥뜨리게 되지요. 만약 그때마다 모두 들어주고 거절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착하다, 좋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겠지만 곧 사람들은 우리를 존중하기보다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친절과 배려가 나를 보호하기는커녕 나를 소모시키는 도구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심한 태도입니다. 무심함은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쉽게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렇다고 상대를 차갑게 대하거나 냉정하게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고슴도치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려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습니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지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심함은 서로를 해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입니다. 또한 무심함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라로슈 푸코는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심한 태도는 바로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내 기준이 있고 그 선을 넘기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보낼 때 비로소 타인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관심은 냉담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균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무심하다는 이유로 차갑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지만 그 무심함은 결국 나를 보호하고 상대와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이제 무관심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관심은 외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친절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따뜻한 말, 작은 배려, 상대를 위한 양보. 이런 태도는 분명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사람 사이를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곱씹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친절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종종 더 많은 상처를 입을까요? 왜 지나치게 배려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존중받지 못하고 이용당했다는 허탈감에 빠질까요? 현실은 단순합니다. 친절은 반복될수록 그 가치를 잃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라는 말이 돌아오지만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감사가 아닌 당연한 일로 바뀌어 버립니다. 친절이 일상이 되는 순간 상대는 나를 배려의 주체로 보지 않고 자기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여기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친절은 실패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호의의 반복은 권리로 변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선뜻 내민 도움의 손길은 상대의 눈에 권리로 바뀌어 자리 잡습니다. 그 결과 내가 잠시 거절했을 때조차 왜 이번에는 안 해주지? 라는 불만이 생겨납니다. 친절이 감사로 돌아오지 못하고 요구와 불만으로 되돌아오는 순간 친절은 무너지고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짐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친절은 결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늘 미소를 띠고 사소한 부탁에도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좋은 이미지는 존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거절 못한다는 낙인이 찍혀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될 뿐입니다. 반대로 무심함은 다릅니다. 무심함은 냉정이나 배척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관계에서의 건강한 선을 지켜주는 전략입니다. 타인의 욕구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때로는 거리를 유지하는 태도는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때때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고 무심함은 바로 그 힘을 길러줍니다. 직장 사례를 들어봅시다. 김 대리는 늘 팀원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야근, 보고서 정리, 심부름까지 떠안으며 좋은 동료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동료들은 더 많은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요구했고 김 대리는 피로와 스트레스에 병가를 낼 지경이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팀의 또 다른 직원은 달랐습니다. 그는 도움을 줄 때와 거절할 때를 분명히 구분했고 그건 제 역할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차분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차갑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결국 사람들은 그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계를 분명히 했고 그래서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심함의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심함의 첫 번째 힘, 무심하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무심함은 보이지 않는 보호막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쉽게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반대로 지나친 친절은 그 경계를 허물어버립니다. 칸트는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나치게 친절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상대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나를 도구로 만드는 셈입니다. 무심함은 이 잘못된 흐름을 막아주고 나를 존중받는 대상으로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줄 의무도 없습니다. 선한 마음을 유지하되 무심한 태도로 경계를 세워야만 관계는 건강해지고 상대는 우리를 존중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적당한 무심함을 선택해 보십시오. 친절은 사랑받는 언어일 수 있지만 무심함은 존중받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존중 없는 친절은 결국 나를 소모시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힘은 실망하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가 무너질 때입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겠지. 하지만 이런 기대는 현실과 어긋나기 마련이고 실망은 배가 됩니다. 반대로 무심한 태도는 처음부터 기대치를 낮추게 합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를 수 있다. 오늘도 불편한 일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면 실제 상황이 닥쳐도 덜 흔들립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실망은 기대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기대가 줄어드는 순간 상처도 줄어듭니다. 무심함은 바로 이 지혜를 삶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힘은 남을 만족시키려 애쓰지 않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눈에 비치는 내 모습에 사로잡혀 삽니다. 가족의 기대, 상사의 요구, 친구의 바람에 맞추려 하다가 정작 나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무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기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선택합니다. 이건 내 몫이다. 하지만 이건 내 몫이 아니다. 그렇게 선을 그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더 신뢰합니다. 라로슈 푸코의 말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심함은 자기 존중에서 출발하고 그 자기 존중은 곧 타인의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힘은 존중을 이끌어낸다는 점입니다. 직장에서 종종 이런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한 직원은 상사가 맡기는 모든 일을 떠안습니다. 처음엔 칭찬이 돌아오지만 곧 그 직원은 늘 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반대로 또 다른 직원은 차분히 말합니다. 이건 제 역할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순간은 차갑게 들릴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신뢰를 얻게 됩니다.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누구도 가볍게 대하지 못합니다. 존중은 친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계에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 힘은 억지로 사람을 사귀지 않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은 오히려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과는 애써 맞추려 해도 결국 불편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만 커집니다. 무심한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굳이 맞지 않는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 불필요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 힘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애쓰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끝내 나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런 이들을 설득하려 애쓰는 것은 내 마음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무심한 태도는 그 집착을 내려놓게 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소수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일곱 번째 힘은 관계를 냉정하게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인연을 끊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정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몰 비용의 오류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고통스러웠고 앞으로도 그럴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무심한 태도는 이런 냉정한 결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차갑게 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여덟 번째 힘은 친구 숫자가 의미 없음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수십 명의 지인이 있어도 내가 힘들 때 진짜 곁에 남아줄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허울뿐인 인맥을 늘리기보다 진짜 한두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수가 아니라 질. 무심함은 이 진리를 일깨웁니다. 아홉 번째 힘은 외로움 때문에 아무하거나 곁에 두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연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무심함은 외로움을 견딜 힘을 주고 잘못된 관계의 소란보다 혼자의 고요가 낫다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열 번째 힘은 싫은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선을 넘었을 때 무심한 사람은 단호히 거절하고 필요할 때는 관계를 끊습니다. 무조건 양보하는 태도는 결국 존중을 잃게 하지만 무심한 태도는 나의 기준을 지켜내고 상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까지다. 이것이 바로 무심함이 주는 마지막 힘입니다. 무심함은 차가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울타리이고 상대에게 존중을 이끌어내는 전략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하는 지혜. 바로 이것이 무심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을 기쁘게 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구와 나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 이 두 마음이 충돌할 때 대부분은 결국 좋은 사람 쪽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기대를 맞추려는 순간 나는 내 기준을 버리게 되고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심함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모임에서 항상 모든 일을 떠맡았습니다. 장소 예약, 비용 보전, 갈등 중재까지. 처음엔 모두가 그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마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갔고 어느 순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때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필요한 만큼만 돕고 억지로 책임지지 않겠다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더 존중했습니다. 그의 태도가 달라진 순간 관계의 균형이 회복된 것입니다. 무심함은 이렇게 불필요한 부담을 내려놓고 나를 존중받는 자리로 되돌려줍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동일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심함의 지혜와 닮아 있습니다. 무심한 태도는 거리를 두어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할 때 화합할 수 있는 유연함을 줍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이 맞추는 것이 조화가 아니라는 뜻이죠. 오히려 무심함은 상대와 나 사이에 건강한 공간을 만들어 관계가 부딪히지 않고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직장에서도 무심함은 힘을 발휘합니다. 상사가 과도한 업무를 떠넘길 때 많은 사람들은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억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무심한 사람은 차분히 말합니다. 그건 제 역할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처음엔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상사는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자기 기준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선을 분명히 긋는 사람은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존중은 친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계에서 나옵니다. 무심함은 또한 갈등을 줄이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많은 갈등은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상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실망과 분노가 생깁니다. 하지만 무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기대를 낮춥니다. 상대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마음속에 준비해 두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닥쳐도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기대가 낮아지면 실망도 줄고 실망이 줄면 갈등도 줄어듭니다. 무심함은 이렇게 인간관계의 마찰을 최소화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여성은 늘 남편과 자녀의 기대에 맞추려 했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일도 혼자 도맡으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시간을 갖겠다. 그 후로 그녀는 가족의 부탁에도 때로는 오늘은 내가 힘들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은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건강과 마음을 걱정하며 스스로 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무심함은 이렇게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 속 균형을 바로잡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려 서로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살아남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심함은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해치지 않기 위한 적절한 거리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무심함은 차가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을 회복하는 힘입니다. 친절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존중을 무심함은 가져다 줍니다. 지나친 배려와 친절은 나를 소모시키지만 무심함은 관계 속에서 나도 살고 상대도 살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심함은 단절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무심함은 외면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그리고 무심함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곁에 누군가를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암호하거나 곁에 두는 순간 그 관계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구 같지만 실상은 나를 깎아내리고 이용하는 사람. 말은 다정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소모품처럼 대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줍니다. 무심한 태도는 바로 이때 필요합니다. 무심함은 내 곁에 누구를 두고 누구를 멀리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심함의 힘은 잘못된 인연을 끊고 진짜 인연에 집중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녀는 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주변에 사람을 두려고 했습니다. 모임이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싫어하는 사람과도 웃으며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더 지쳤습니다. 늘 사람들과 함께 했지만 정작 아무도 그녀의 진심을 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 모임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삶은 그때부터 더 평온해졌습니다. 관계의 수를 줄이고 무심해진 순간 그녀는 진짜 소중한 사람과 깊은 유대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부에 수십 명이 있어도 내가 무너질 때 곁에 남아줄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 한 명은 수많은 지인의 무리를 능가한다. 무심함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허울뿐인 인맥에 매달리지 않고 진짜 내 사람에게만 시간을 쓰게 합니다. 무심함의 힘은 양이 아니라 질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랜 관계가 더 큰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야 했지만 지금까지 쏟아온 시간과 정성이 아까워 계속 이어갑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제 와서 그만둘 수는 없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월이 나를 지켜주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더 아프게 했습니까? 이미 오래 고통스러웠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면 그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무심한 태도는 그 결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차갑게 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무심함은 또 다른 자유를 줍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애쓰지 않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끝내 나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눈에는 내가 건넨 친절조차 오해로 보이고 내가 내민 손길조차 불순한 의도로 비칩니다. 그런 이들에게 다가가며 마음을 돌리려 애쓰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일일 뿐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그 시간을 아낍니다. 나를 지지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소수에게만 집중합니다. 그 안에서 관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칸트는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친절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타인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심함은 이 잘못된 흐름을 막습니다. 나를 도구가 아닌 존재 그 자체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도 메시지를 줍니다. 나는 이용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다. 이것이 무심함의 진짜 힘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심한 태도는 갈등을 줄입니다. 많은 갈등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고 상대 역시 우리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 때 생깁니다. 하지만 무심함은 기대치를 낮추고 불필요한 요구를 거절할 용기를 줍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고 실망이 줄어들면 갈등도 줄어듭니다. 결국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무심함은 상대와 나 모두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무심함은 차갑게 등을 돌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보호하고 관계 속에서 균형을 찾게 하는 지혜입니다. 허울뿐인 관계에 매달리며 지치는 대신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불필요한 기대와 부담을 버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 이것이 무심함이 주는 선물입니다. 친절은 종종 실패하지만 무심함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무심함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새롭게 보는 눈이고 스스로를 존중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 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사람 사이에서 더 큰 존중을 얻게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지? 왜 나는 늘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상처만 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친절이 항상 선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친절은 때로 약점이 되고 남에게 이용당하는 통로가 됩니다. 반대로 무심함은 나를 지키는 울타리이자 존중을 얻는 비밀입니다. 사람은 만만한 사람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합니다. 한 번 부탁을 들어주면 두 번은 더 쉽게 요구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아예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결국 친절은 고마움이 아니라 권리로 변합니다. 내가 잠시 거절했을 때조차 왜 이번엔 안 해줘? 라는 불만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친절은 결국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무심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심함은 쉽게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만들고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하고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불편한 상황이 생겨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심함의 힘은 실망을 줄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게 만듭니다. 또한 무심함은 남의 기대에 끌려다니지 않게 합니다. 가족, 동료, 친구의 바람에 일일이 맞추다 보면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무심한 사람은 자기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니 타인도 나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라로슈푸코의 말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심함은 바로 이 자기 존중의 다른 이름입니다. 무심함은 또 관계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모든 사람과 어울리려는 욕심은 오히려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 억지로 가까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는 필요한 만큼만 거리를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무심함은 차이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게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무심한 태도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무엇을 해도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설득하려 애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그런 집착을 버립니다. 나를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소수에게 집중하며 그 안에서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무심함은 때로 냉정한 결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미 오래 고통스러웠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 분명한 관계라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했더라도 정리해야 합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착각에 묶이지 않고 이 관계는 이제 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무심함은 그 결단을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무심한 사람은 싫은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경고하고 필요하다면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무조건 양보하는 태도는 결국 나를 소모시키고 존중도 잃게 합니다. 그러나 무심함은 내 기준을 지키게 하고 그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게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상대는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다. 여러분, 무심함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존중하는 방법이고 인간관계를 품격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친절이 실패할 때 무심함은 승리합니다. 친절은 나를 소모시키지만 무심함은 나를 지켜줍니다. 친절은 때로 상대를 키우지만 무심함은 나와 상대 모두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친절만을 내세우며 상처받을 것인지 아니면 무심함의 힘을 배워 진짜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 것인지. 기억하십시오. 무심함은 외면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깨달은 순간 당신의 인간관계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떠오르는 경험이나 마음속에 남아있는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켜내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평온과 존중이 깃드는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무심함으로 더 단단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